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의 한 가족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운전 중이시라면 특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술인주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용하려던 경로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대해 잘 아는 한 산길이었습니다. 사케오주에 있는 한 산길에 얽힌 오싹한 역사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밤에 운전할 때마다 항상 모두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나 강도 외에도 조심해야 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태국의 딱길고개 또는 딱코고개를 통해 여행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연을 보낸 분의 가족이 직접 마주한 공포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빵이라는 가명을 쓰는 분의 실화입니다. 이 일은 빵 씨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입니다. 그날 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촌부리에서 술인주로 차를 몰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빵 씨는 술인주 출신이었고 남편과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술인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은 9월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녀와 남편은 사도어 픽업 트럭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차 할부가 승인되고 이 차를 받게 되면 논타부리 주에 있는 왓 방짝 사원의 새머리 코끼리상에 참배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할부가 승인되어 차를 확실히 받게 될 거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할부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 픽업 트럭을 곧 받게 될 거라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빵 씨와 운전을 맡은 남편, 3살배기 딸, 그리고 9살 조카는 새 차를 몰고 논타부리 주이왓 방짝 사원으로 새머리 코끼리상에 참배하러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이 새 픽업 트럭을 사원에 가져가 축성을 받기로 했습니다. 왓 방짝 사원에 도착한 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머리 코끼리상에 참배하고 계획했던 대로 차 축성도 받았습니다. 사원에서 볼일을 모두 마친 후 그녀와 남편은 촌부리로 차를 몰아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바다에 가고 싶어 했고 함께 온 조카의 어머니가 촌부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기회에 조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주고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후 5시쯤 사원에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차를 몰아 밤 9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촌부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호텔을 찾아 묵었고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잠들어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조카의 어머니를 데리러 가서 함께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오후 3시경까지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이미 저물기 시작했고 그날이 술인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바로 술인으로 운전해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녀와 남편은 출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촌부리를 떠날 때쯤에는 이미 오후 5시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차는 사케오주를 거쳐 술인주로 돌아가는 경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이번 귀갓길에는 내비게이션 앱을 켜서 계속 길을 확인했습니다. 사케오주에 거의 다다랐을 때 시간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었고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케오의 시장이나 국경시장 같은 곳을 잠시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차를 몰아 국경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일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대부분의 가게들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마 구경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계속 운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밥을 먹기로 하고요. 남편이 GPS를 따라 계속 운전하는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남편의 어머니가 간간히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쯤인지, 잘 가고 있는지, 쉬었다 가는지,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어머니, 하룻밤 묵고 싶지 않아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바로 수린으로 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기도를 자주 하고 절에도 자주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밤길 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운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략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촌부리에서 하루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오늘이 큰 불교 성일인데 왜 길을 떠나는 거냐? 그 길은 잘 알고 있니? 그러다 뭔가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위험하잖니? 그녀는 걱정하는 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고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GPS가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곧 집에 도착할 거예요. GPS를 보니 몇 시간 안 걸린대요. 밤 10일시면 집에 도착할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여러 지방을 여행해봤지만 밤에 운전하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와 남편이 자신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신성한 존재들이 보호해주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남편은 계속해서 GPS가 안내하는 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시 시간을 확인했을 때 시간은 밤 8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차를 몰수록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도로에는 그들의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길 양옆은 온통 숲과 나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길이 맞아? 왜 갈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지? 사람 사는 집은 다 어디 갔어? 가로등도 없고 마주오는 차도 없잖아. 그녀의 남편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이 길, 5, 6년 전에 와본 적 있어. 이 길로 나가면 곧 큰 길이 나올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 마.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이 길을 전에 운전해 본 적이 있다고 직접 말했으니까요.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길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으스스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 길과 GPS를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그때 GPS에는 그들이 따코 타고곡에 따프라야 이 도착했다고 표시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조금 더 운전하자 따프라야 사당이라고 쓰인 큰 사당이 보였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어디를 가든 이런 큰 사당이 있으면 경적을 울려 길을 비켜달라고 청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경적을 울리며 말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수린, 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운전해 나갈수록 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보통 길이었지만 인간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매우 어두웠으며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아? 거의 10km에 나왔는데 아직도 출구가 안 보이잖아. 바로 그때 그들의 차는 삿개오 주 국경지대의 언덕 위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설날이나 특정 축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길 같았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차는 국경지대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GPS에는 이곳이 삿개오 국경지대의 끝이며 길이 막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내내 GPS를 따라왔는데 그들이 가려던 길이 아닌 국경지대로 와버린 것입니다. 마치 GPS가 엉뚱한 길을 알려준 것 같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이 길이 아니라고 했잖아. 벌써 20km 넘게 들어왔잖아. 그동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헤드라이트가 있어서
주변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마치 댐 꼭대기나 그런 곳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은 논 아니면 물 같았는데 그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탁 트여 있었고 멀리 나무와 산이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으스스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강도를 당하거나 폐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는 딸과 조카도 있었기에 그녀는 차 안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차를 돌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왔던 길을 되돌아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길가의 한 초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경 수비대 초소 같았고 거기에는 군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거의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차를 세우고 그 군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하나요? 그 군인은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GPS를 따라왔어요. 그 후 그 군인은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이 길에서 나가시려면요. 직진하다가 여기서 꺾고 저기서 꺾으세요. 사거리가 나오면 저쪽으로 가세요. 그녀와 남편은 그 군인이 알려준 길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군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그들은 그 군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계속 운전했습니다. 길에는 여전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나온 후에야 마을 하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고 잠든 것 같았고 주민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골이 다 그렇듯 밤 9시에 10시면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주민이나 젊은이들이 차를 몰고 나와 놀 리가 만무했습니다. 마을을 지난 후 그녀의 남편은 군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계속해서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있던 집들도 점차 사라지고 숲과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큰 길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길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녀는 그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자고 있나 보지. 시골에서는 원래 다들 이렇게 일찍 자잖아. 그들의 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길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녀는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운전한 후 그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방금 지나온 길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었고 내내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은 외지고 양옆에는 사원들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사원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마치 여러 사원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불상들도 양쪽에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사원과 불상을 계속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사원 이름을 보려고 했지만 사원 이름이 적힌 간판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민가 한 채 없고 마주오는 차도 없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때 그 도로 위에는 그녀의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처음 길을 잃었던 댐 위 지점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GPS를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군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계속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온 길, 양옆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원치 않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계속 운전한 끝에 그녀는 원래 지점, 즉 그들이 길을 잃었던 댐 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군인이 알려준 길은 그들을 빙 둘러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온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과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두 번이나 같은 지점에서 길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원래 길에서 20km 가까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상향등을 켜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상향등을 켜자 주변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극도로 놀라게 하고 온몸을 떨게 만든 것은 그곳을 덮고 있는 옅은 안개와 그 안개 속에서 30, 40개쯤 되어 보이는 불빛들이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불빛의 모양은 하얗고 둥근 불빛이었고 어떤 것은 타원형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면 이런 모양의 불빛은 영혼과 비슷합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조카가 물었습니다. 저 하얀 불빛은 뭐예요? 무슨 불빛이에요? 그녀는 조카의 목소리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기 쫓으려고 불 피운 거야, 아가. 소랑 물 쏘주려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행히 그 후로 조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차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속으로 루시타 파이, 레시, 타파이, 할아버지와 수린주의, 부, 홍푸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홍 스님의 펜던트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쥐고 신성한 존재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의 공덕으로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시간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차를 돌리다가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머리에 개구리 자비용 헤드램프를 쓰고 있었고 길가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 두 아이가 분명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빨리 저 아이들에게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내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어디니? 아줌마가 2번이나 길을 잃었는데 나가는 길을 못 찾겠어. 아이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는 따길타길 고개라고 불러요. 그녀의 남편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럼 오토바이로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니? 마을이나 큰 길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 우리 좀 데려다 줘. 길 안내 좀 해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두 아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그녀는 가게 하나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니마트처럼 보이는 마을의 잡화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게 앞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가게 주인인 듯한 여성과 18살쯤 된 그녀의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아이들이 길에서 먹을 간식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인 여성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차를 몰고 다니세요? 마을에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길을 잃었어요. 촌부리에서 수린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운전하다 보니 어딘지 모를 곳에서 2번이나 길을 잃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여성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외지인들은 자주 당해요. 이 길을 처음 지나가는 거면 밤에는 모두가 당하죠. 그때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형. 제가 GPS 설정해 드릴게요. 이대로 따라가세요. 그럼 큰 길이 나올 거예요. 큰 길에 도착하면 GPS는 끄세요. 그냥 큰 차들 따라가면 돼요. 그럼 곧 대로가 나올 거예요.
그녀와 남편은 가게 주인과 아들에게 서둘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에 올라타서 다시 한번 믿는 신성한 존재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는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놀고 오후 4시부터 운전해서 밤 11시가 넘도록 같은 곳에서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주인의 아들이 찍어준 GPS를 따라갔습니다. 약 20km를 계속 달리자 마주오는 차 한 대를 만났습니다. 마주오는 차를 보자마자 안도감이 몰려와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 큰 길로 향하고 있을 때 그녀의 눈에 길가에서 걷고 있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의 길가였습니다. 큰 길로 향하는 도로였습니다. 그 여자는 등을 보인 채 걷고 있었고 체크무늬 셔츠에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여자가 아주 빠른 걸음으로 서두르듯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길을 잃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그 주변은 외지구인가도 없었습니다. 길가에 쉼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혼자서 급하게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보여? 저 사람 길 잃은 거 아닐까? 왜 여기에 여자가 혼자 있지? 그녀의 남편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를 세우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차는 그 여자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힐끗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슬퍼 보였고 몰골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닌가 봐. 그들의 차는 지나갔고 그녀는 뒤를 돌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여자가 거울을 통해 다시 보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그곳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후 그녀는 길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친구 삼았습니다. 계속 운전해 오면서 그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불이람 주 입구와 연결되는 딱코 고개의 주유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는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일부 가게는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그녀는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주유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문을 연 식당이 있었습니다. 밥과 국수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그녀가 가족 단위로 온 것을 보고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촌부리에서 왔어요. 수린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오, 멀리서 왔네. 집에 가는 거니 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 집에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녀는 아주머니들에게 조금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길 엄청 무서운 곳인데 사고도 많고 외지인들은 자주 길을 잃어버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아주머니의 말은 잡화점 주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들이 그곳에서 2시간 동안 헤맸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밤 10시나 11시면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와 남편이 몇 년 전에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빵씨가 겪은 이야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그 초소에서 만났던 군인이 정말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귀신이었다면 그들을 자신들의 세계에 그 순환 속에 가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순환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만약 그 군인이 그 지역 주민이거나 진짜 사람이었다면 그가 알려준 대로 갔을 때 길을 잃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하다 보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빵 씨는 그곳을 빠져나올 때 실제로 군인 초소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군인이 초소 안에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늦게 운전하거나 야간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비록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으스스한 분위기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무섭습니다. 특히 이 경로는 만약 누군가 태국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귀신의 순환 속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빵 씨와 남편이 그 길에서 헤맸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빵 씨의 가족이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혹시 딱길 고개나 딱코 고개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곳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